여러분, 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갈증을 해소하고 목이 칼칼할 때 먹는 달콤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는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고 현대 연구에서도 놀라운 효능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오늘은 배 5가지 놀라운 효능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 반대로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최악의 음식 3가지, 그리고 배를 가장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배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효능은 기관지와 호흡기 건강입니다. 배에는 루테올린과 아르부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배즙은 감기나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민간요법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서에도 배는 폐에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 추출물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염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담배를 오래 피운 분들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배는 기관지를 보호하는 훌륭한 천연 방패가 됩니다. 목이 자주 쉬거나 목소리를 많이 쓰는 강사, 가수 같은 직업군에도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간해독과 숙취 해소입니다. 배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술을 마실 때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분해해 숙취를 줄여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술을 마시기 전에 배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배는 단순히 좋다더라가 아니라 실제 연구로도 입증된 숙취 해소 과일입니다. 특히 회식이 잦은 직장인, 간 건강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은 술잔을 들기 전 배 반 개 정도를 챙겨 드시면 훨씬 가볍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배즙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소화 촉진과 장 건강입니다. 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합니다. 팩틴은 장 속에서 젤 형태로 변해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배에 포함된 소르비톨은 장의 수분을 끌어당겨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때문에 배는 변비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고 위에 부담이 적은 노인과 어린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도 배 한 조각이 훌륭한 소화제가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아침 차갑게 식힌 배를 먹으면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효능은 체온 조절과 갈증 해소입니다. 배는 무려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분에는 칼륨과 같은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 이상의 수분 보충 효과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배를 몸속 열을 내려주는 과일로 분류합니다. 고열이 났을 때 배즙을 마시면 체온을 내리고 갈증을 완화한다는 기록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나 운동 후 탈수가 왔을 때 배를 먹으면 수분 보충과 동시에 체내에 열을 내려주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배는 단순히 시원한 과일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천연 해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지켜줍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아르부틴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잡티를 줄여줍니다. 이 덕분에 배는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여성들이 배를 갈아 팩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실제로 피부 수분 공급과 진정 효과를 줍니다. 즉, 배는 먹어서도 피부에 직접 활용해서도 건강한 피부를 지켜주는 천연 화장품입니다. 이제 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배와 꿀은 기관지 건강을 위한 환상의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를 꿀에 재워찌면 기침과 가래 완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특히 환절기에 목이 자주 붓거나 아이가 기침을 달고 살 때 배꿀찜을 챙기면 약 못지않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풍부해 가래를 삭이고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배와 도라지를 함께 달여 만든 배도라지청은 예로부터 감기 예방과 기침 완화에 널리 쓰였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가정에서 겨울철 필수 건강식으로 챙기고 있죠.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찬 성질의 배와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음양의 균형을 맞추며 소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생강차는 겨울철 감기 예방과 면역력 회복에 효과적인 건강 음료입니다. 그렇다면 배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굴입니다. 굴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배 역시 성질이 차갑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가 생기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굴을 드신 직후에는 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장에서 발효되면서 많은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배 역시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와 배는 시간을 두고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진 고기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기와 배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물론 배즙을 양념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조리법일 뿐입니다. 실제로 고기를 많이 먹은 직후 배를 디저트로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배를 가장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는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하며 이를 넘기면 찬 성질 때문에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는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루테올린과 같은 유효 성분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단, 잔류 농약이 걱정된다면 베이킹소다나 식초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드셔야 합니다.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로 감싼 뒤 냉장 보관하면 수분 손실을 막아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나 품종에 따라 영양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큰 배든 작은 배든 상관없이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배는 생으로 먹는 것과 익혀 먹는 것의 효과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생배는 수분과 비타민C가 그대로 보존돼 갈증 해소와 피부 컨디션 관리에 좋고 익혀 먹으면 루테올린 성분이 안정화돼 기침과 가래 완화 효과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생으로,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배숙이나 배찜으로 즐기시면 계절별 장점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배는 기관지와 호흡기 건강, 간 해독과 숙취 해소, 장 건강 개선, 체온 조절 그리고 피부 건강까지 5가지 놀라운 효능을 가진 과일입니다. 꿀, 도라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커지고 굴, 고구마, 기름진 고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루 1개 정도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 먹고 냉장 보관하면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배 1개로 기관지와 간, 피부까지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